혹시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한 숫자들에 질려버리셨나요? BPS, EPS, PER, PBR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이 용어들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줄 겁니다. 재무제표는 숫자로 가득한 딱딱한 문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정보가 재무제표 안에 숨겨져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보물지도를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 바로 BPS, EPS, PER, PBR, 이 네 가지 지표를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지표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으로 투자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억대 수익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왜 재무제표를 알아야 할까? 투자 성공의 A to G.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요즘 무슨 주식 사야 하냐? 그럼 대개 돌아오는 대답은 옆집 아줌마가 추천하는 종목이 있는데 라든가 뉴스 보니까 요즘 땡땡땡이 잘 나간다더라. 그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박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보물지도를 해독하는 핵심 열쇠들을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BPS 북밸류 퍼시어 한 주당 순자산 가치. 넌 누구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친구와 함께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총 1억 원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중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5천만 원은 여러분과 친구가 각자 2,500만 원씩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은행 대출 5천만 원은 빚, 즉 부채입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낸 5천만 원은 여러분이 투자한 돈, 즉 자본이죠. 그리고 이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튀김기, 테이블, 인테리어 등 총 1억 원은 바로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공식은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제 BPS는 무엇일까요? BPS는 북밸류 퍼시어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아까 치킨집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이 치킨집을 지금 당장 정리한다고 했을 때 빚부채 다 갚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한 주당 얼마씩 돌아갈까? 이게 바로 BPS의 개념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총 자본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죠. 여기서 총 자본은 회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 즉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BPS는 왜 중요할까요? BPS는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B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자본을 잘 쌓아가고 있고 재무적으로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BPS가 계속 하락한다면 자본 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BPS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는 장부 가치상 BPS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가치는 장부 가치와 다를 수 있고 이런 자산들이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BPS는 다른 재무 지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BPS가 높다는 것은 회사의 청산 가치회사를 정리했을 때 남는 가치가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회사가 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러니 BPS는 회사의 안정적인 밑바탕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하시고 다음 지표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3. EPS 어닝즈 퍼시어 주당 순이익, 회사의 진짜 돈벌이 실력. 자,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BPS가 회사의 총 재산을 이야기했다면 EPS는 회사의 돈 버는 실력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을 못 벌면 그건 그냥 재산일 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EPS는 어닝즈 퍼시어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님이라면 우리 가게가 한 달에 얼마 벌었지? 하고 계산할 때 최종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회계에서는 이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매출에서 원가, 판관비, 이자, 세금 등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이죠.
이 당기순이익을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 바로 EPS입니다. EPS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회사의 수익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회사가 주주 한 명당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란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을 재투자하여 회사의 가치를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사업을 하는 두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A회사는 1년에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내고 B회사는 주당 100원의 이익을 냅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A회사겠죠. EPS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수익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EPS 추이를 보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들쭉날쭉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EPS가 증가하는 기업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엄청난 순이익을 내서 EPS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비싸게 팔았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일회성 이익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EPS 증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EPS를 볼 때는 반드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익인지, 그리고 사업 본연의 활동에서 나오는 이익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PS는 PER, PBR과 같은 다른 지표들을 계산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니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4. PER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주가 수익 비율. 비싸게 사는 건 그만. 이제 투자 지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PER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PER입니다. PER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주식은 비싸. 아니면 이 주식은 싸게 거래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PER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PER는 현재 주가와 회사의 돈 버는 능력을 비교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지 아니면 비싼지 싼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수식은 이렇습니다.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죠. 어때요? EPS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A회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EPS가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A회사의 PER은 10배가 됩니다. 이 말은 투자자가 A회사 주식 1주를 사기 위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이익의 10배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B회사의 주가가 1만원인데 EPS가 500원이라면 B회사의 PER은 20배가 됩니다. 어떤 회사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B회사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PER이 낮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PER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이익에 비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낮은 PER은 종종 성장성이 낮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나 심지어는 기업의 위험이 높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높은 PE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높은 PER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버는 이익보다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높은 배수를 형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들은 EPS가 아직 낮더라도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PER이 수백 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을 분석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동종업계의 평균 PER과 비교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PER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기업의 과거 PER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PER이 낮다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높다면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은 높은 PER을 용인할 수 있지만 성장이 정체된 기업의 높은 PER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PER은 투자 회수 기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PER이 10배라면 현재 이익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10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익이 늘어나면 회수 기간은 더 짧아질 겁니다. PER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PBR 프라이스 북 마이너스 밸류 레이시오 주가순 자산 비율. 저평가된 보물을 찾아라. PER이 회사의 돈 버는 실력과 주가를 비교했다면 PBR은 회사의 총 재산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PBR은 프라이스 북 마이너스 밸류 레이시오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BR은 특히 기업의 안정성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를 BPS로 나눈 값이죠. 역시 BPS가 여기서도 중요하게 쓰이는군요. 예를 들어볼게요. X회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BPS가 1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X회사의 PBR은 1배가 됩니다. 이 말은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Y회사의 주가가 1만원인데 BPS가 2만원이라면 Y회사의 PBR은 0.5배가 됩니다. 어떤 회사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Y회사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론적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모두 팔고 빚을 갚으면 주주들에게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이 돌아간다는 의미죠. 이런 회사를 소위 자산가치 저평가 기업이라고 부르며 가치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낮은 PBR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이 없는 기업,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거나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일 경우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PBR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 숨겨진 부채가 많거나 자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장부 가치보다 훨씬 낮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본을 깎아먹는 기업은 PBR이 낮더라도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PBR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PBR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거나 혹은 그 자산을 활용하여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무형 자산 브랜드 가치, 기술력, 특허 등이 중요한 기업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회사나 바이오 기업들은 장부상 자산은 적지만 PBR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BR을 분석할 때도 PER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업종별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업처럼 유형 자산이 중요한 업종은 PBR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IT나 서비스업처럼 무형 자산이 중요한 업종은 PBR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함께 봐야 합니다. PBR이 낮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자산의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장부상 PBR이 낮아 보여도 그 자산이 실제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부실 자산일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PBR은 특히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PBR만 맹신하는 것은 금물. 항상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6. BPS, EPS, PER, PBR 이 지표들 어떻게 함께 봐야 할까? 자, 이제 BPS, EPS, PER, PBR 각각의 개념은 잡으셨죠? 그런데 이 지표들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압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듯이 재무 지표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지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봐야 할지 저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상황별 지표 활용법. 1. 성장주를 찾을 때. 성장주는 현재보다 미래의 이익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당장 EPS가 낮더라도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PER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PER가 높다고 무시하기보다는 EPS의 성장률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EPS가 매년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높은 PER을 감수하고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PBR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PBR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가치주를 찾을 때, 가치주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낮은 PER와 낮은 PBR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PBR이 1배 미만이거나 PER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EPS가 양수인 기업이라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PS는 이런 기업들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싸게 거래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일시적인 악재, 시장의 관심 부족 등. 3. 안정적인 기업을 찾을 때. 망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어주는 기업을 찾는다면 BPS의 꾸준한 상승을 확인해야 합니다.
BPS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회사가 빚을 잘 관리하고 자본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EPS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PER나 PBR은 급격히 낮거나 높지 않은 업계 평균 수준에 있는 것이 보통 안정적인 기업의 특징입니다. 너무 낮은 PER, PBR은 오히려 성장성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너무 높은 PER, PBR은 과대평가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사부실 기업을 가려낼 때 불행하게도 우리 돈을 갉아먹는 부실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개 BPS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자본 잠식 BPS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EPS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PER는 적자 기업의 경우 계산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고 PBR은 1배 미만으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긍정적인 저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BPS, EPS, PER, PBR은 각각이 가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특성과 본인의 투자 목표에 맞춰 적절하게 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들은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기업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심하세요. 이 지표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숫자들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시장 환경 변화 등 정성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 분석, 어사 vs 비사. 나는 어디에 투자할까? 이론만 배우면 재미없죠? 실제 사